네, 시장이 2000선 초반 지지력 테스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반대로 또 시장의 상승 탄력이 되어줄 수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슈앤뉴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고용 지표가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 양상을 보인 것이 위축됐던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엔저 현상에 따라 한국 수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 기업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화 부채가 많거나 대일 수출이 많은 기업은 엔저에서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환율 하락세가 가팔라 이를 완충하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과 동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2013년은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걸맞게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크고 작은 희망 섞인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1년차 주식시장이 대부분 상승한 것을 근거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마루투자자문 조인갑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2013년 한 해 주식시장 이번 주부터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지난 주말 보니까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네네. 지난주 미국 증시 동향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 마감하면서 첫 스타트가 좀 좋게 끝났다 이렇게 첫 주였죠. 첫 주를 좋게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그 경제 지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고용 지표고요. 두 번째가 주택 관련된 지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고용 지표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2월 신규 고용 지표가 15만 5천 건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좀 경제적 지표상에서는 호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 외에도 아직 주택지수는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12월 ISM 서비스 지수도 10개월 내 최고치를 보이면서 미국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이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국면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재정 절벽이 합의에 이르면서 추가 상승했는데 한 200 저점 대비 한 200% 올랐죠. 단기적 올랐던 게 매물 부담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원 엔달러 환율이 88엔까지 상승하였고 그다음에 거기 더불어서 이제 이렇게 미국 경기 회복되면은 그러면 양적 완화가 좀 조기 종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주말에 대해서 가까워지면서 좀 조정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다시금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서 회복되고 있는데 수급적인 면을 체크해 본다면. 외국인들의 러브 코리아 또는 바이 코리아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 지난주 한 주였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보면은 한 3,400억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들이 순매도를 보였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약간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수급상에는 좀 안전판이 좀 보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작년에 좀 부족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이나 기계나 이 건설업종, 경기 민감주들이 각 국가들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르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단지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다 보다는 이 센티멘탈, 심리적 개선에 의해서 반등이기 때문에 추세적 반등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적으로 기술적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서 이렇게 산업재 쪽에는 좀 시장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재정절벽 이슈에 대한 불안감이 극대화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선방했었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요.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재정절벽 그리고 뭐 계속해서 나오던 이슈들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는 의문감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슈들 상반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장기화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절벽 이슈는 제가 볼 때는 네. 어느 정도 일단락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 1분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오바마하고 공화당 쪽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거로 보이고요. 근데 이것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바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내용이 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주택 지수가 회복되면서 이 소비가 살아나는 것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나타날 거로 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재정절벽 이슈 자체는 좀 감소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에서 소비라든가 소매가 살아난다 그러면 충분히 재정절벽 이슈를 넘어서는 그런 이슈나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이제 경기 회복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을 주도로 한 글로벌 증시의 회복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자체로 올해 한 해를 내다봐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이슈여서 재정절벽 이슈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또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한두 차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2013년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엔화가 시장 예상보다 약세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예상됐던 자동차주 지난주 좀 하락세가 깊었었는데 자, 대표님 올해 엔화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 이제 엔화하고 이제 역시 같이 맞물리는 게 원화의 흐름인데요.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드린다면요. 먼저 원화의 흐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원화의 추세 형태는 조금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위에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자체가 위험 자산을 사실은 좀 선호하는 현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머징 마켓에서 대표적인 통화로 부각되는 것이 위안화하고 원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다 그러면 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자산 가치라든가 한국의 전반적인 이 통화 자체가 강세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쉬운 건데요. 미국이 수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 회복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달러의 약세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것이 현재의 국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 그러면 연말까지 원화의 강세는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화의 경우인데요. 엔화의 경우도 이제 두 가지 정도에서 엔화의 약세를 좀 점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안전 자산을 여겼던 엔화에 대해서 약간 시장에서 의문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국가의 펀더멘탈 자체가 좀 좋지 않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본 국가의 펀더멘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기존의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엔화에 대해서 엔화에 투자했던 분들이 좀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엔화의 약세가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양적 완화하면 일시적으로만 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렇게 국가의 펀더멘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엔화의 약세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추세적으로 더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요. 이런 것들은 좀 과거 좀 다르게 시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원화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지금 예상되는 것들은 이 자동차와 이 철강업종이 좀 피해가 예상되고요.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덜한 것들은 IT인데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지난주 워낙 크게 불거지면서 자동차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과하게 반영된다면 이게 이제 펀더멘탈의 내용보다는요, 이 센티멘탈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국내 업체들이 이 멀티 통화를 많이 쓰고요. 다중 통화를 많이 쓰고 수출하는 국가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센티멘탈은 그러니까 심리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실제로 펀더멘탈이 훼손되기까지는 그렇게 과거와 다르게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시장에서 우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악재로 해서 자동차가 급락할 경우에는요. 단기적인 매수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매매가 바람직하고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에서는 자동차가 3년의 호황을 누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정의 빌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반등을 나온다 그러면 다소 좀 줄이시는 것이 맞다고 자동차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IT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도 상반기에는 좋은 모습을 좀 그려갈 수 있어서 조정 시에는 오히려 추세적인 매수를 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